안녕하세요, 여러분. 과학이랑 미신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웠던 과학적 방법이 어쩌면 정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특히 미래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를 가르쳐야 할 예비 교사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정말 중요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철학자 칼 포퍼의 아주 강력한 도구, 바로 반증 가능성을 통해서 과학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제대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보통 과학이라고 하면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해서 이거 맞아! 라고 증명하는 과정,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정말 그게 달까요? 어쩌면 우리가 과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이 유명한 비유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서 진짜 수억 마리의 하얀 백조를 봤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백조는 하얗다, 이렇게 100%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냐? 바로 이 친구, 단 한 마리의 검은 백조가 나타나는 순간 그동안 쌓아 올렸던 수억 번의 관찰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거든요.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요. 자, 그럼 이 전통적인 과학에 대한 관점, 이걸 귀납주의라고 하는데요. 이걸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죠. 여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논리적 약점이 숨어 있습니다. 귀납주의라는 건 여러 번 관찰한 걸 바탕으로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지점이 귀납주의가 가진 한계예요. 하얀 백조를 아무리 많이 수백만 마리를 본다고 해도 그게 논리적으로 다음번에 볼 백조도 무조건 하얗다거나 세상에 검은 백조는 절대 없다는 걸 보장해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냥 긍정적인 사례를 쌓는 것만으로는 진짜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철학자 칼 포퍼가 등장해서 이 판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포퍼는 말해요. 우리가 뭔가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애쓸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확인이 아니라 반증에 집중한 거죠. 이제 포퍼가 내놓은 이 기발한 해결책, 반증 가능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개념이 과학적 주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포퍼에 따르면 과학의 진짜 힘은 정답을 맞히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틀릴 수 있다는 용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증 가능성이라는 건 어떤 주장이 틀릴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두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주장이 나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 틀리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그건 과학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 예측이나 설명으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냥 공허한 말일 뿐이니까요. 이 두 문장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왼쪽 말, 내일 비가 오거나 오지 않을 것이다. 이거 100% 맞는 말이죠? 근데 우리한테 아무런 정보도 주지 못해요. 틀리는 게 아예 불가능하잖아요. 반면에 오른쪽, 내일 서울에 10mm의 비가 내릴 것이다. 이건 굉장히 구체적이고 대담한 주장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건 틀릴 수 있다는 거죠. 내일이 되면 이 말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이게 과학적인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럼 포퍼가 생각한 과학의 과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건 지식을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그런 정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더 나은 설명을 향해 나아가는 아주 역동적인 진화의 과정에 가깝습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과학자는 아주 대담한 추측, 즉 반증 가능한 가설을 던집니다. 이게 1단계고요. 그럼 동료 과학자들은 그 가설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비판과 엄격한 시험을 하죠. 이게 2단계. 만약에 가설이 이 혹독한 시험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가차없이 버려지거나 수정되는 겁니다. 이게 3단계예요. 이처럼 과학은 정답을 증명해서 발전하는 게 아니라 틀린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맞아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뉴턴의 법칙이나 안슈타인의 이론처럼 아주 강력해 보이는 과학 이론들조차도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수많은 반박 시도를 이겨내고 살아남은 현재까지의 최고의 설명을 뿐인 거죠. 그리고 언제든 더 나은 설명이 나타나면 그 자리를 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예비 교사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포포의 철학은 교실에서 우리가 과학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우리의 목표가 학생들을 그냥 지식을 달달 외우는 사람으로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모든 주장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시험대에 올리는 비판적인 사상가로 키우는 걸까요? 여러분의 미래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이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세요. 실험의 목표는 가설이 맞다는 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오히려 그 가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혹독하고 기발한 시험을 설계하는 게 진짜 과학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이 맞다는 걸 보여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이 틀렸다고 증명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야말로 진짜 과학적 태도를 길러주는 열쇠가 될 겁니다. 결국 포퍼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과학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진리들의 모음집이 아닙니다. 과학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치열한 비판과 도전을 이겨낸 가장 강하고 끈질긴 아이디어들의 역사인 거죠. 자, 예비 교사 여러분. 미래의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정답을 찾는 법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나은 질문을 던지는 법을 가르치시겠습니까?